네, 안녕하세요. 집에서 월천 버는 쿠키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쿠키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궁금해요. 저는 5년 전에 대기업 퇴사를 하고 되게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5년 전에 퇴사하고 나서는 SNS 마케팅이랑 그런 컨텐츠 좀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세게 망했어요. 망하고 그다음에 빚도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1억 정도 생긴 상태에서 뭘 할까 하다가 중국 구매대행을 우연히 접해가지고 2년 전에 중국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중국 구매대행 사업 기반으로 마찬가지로 또 유튜브 촬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기존에 하던 컨텐츠 외주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프로그램 새로 개발하려고 개발자분이랑 미팅하고 있습니다. 이야, 5년 전에 1억이었으면 지금 30대 초반이시죠? 네. 야, 그러면 20대 중반쯤에 1억이란 돈이 사실 사회초년생이 모으기도 힘든 돈을 이렇게 홀라당 이렇게 이거 다시 복구하기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또 이렇게 지금은 다 어떻게 보면 무용담으로 남게 되고 지금 이렇게 딱 되신 거네요. 저가 만약에 20대 때 1억이라는 빚이 있었으면은 진짜 감당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꿋꿋하게 빚을 다 청산하셨고, 네. 네, 하셨고, 또 이렇게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외주 예전에 하시던 SNS,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까지 지금 다방면에서 월천 이상 버는 쿠키님이 지금 되셨어요. 자, 그래도 지금 본인 업 중에서 가장 메인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래도 구매대행 원래 비중이 높았다가 점점 줄여가고 지금은 프로그램 개발이랑 컨텐츠 쪽으로 좀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이 역시 이제 교두보가 딱 되는 거네요. 그래도 이제 구매 대행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중국 구매 대행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중국 구매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요? 그 중국 구매 대행을 사실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나는 좀 중국 구매 대행 뭐 중국에 대한 상품도 개런티가 안 되고 그리고 지재권 때문에 좀 무서워서 난 다른 나라 택할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콕 집어서 중국을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고 빚이 1억이 있었는데 회사를 안 다니면 대출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원금이랑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한 달에 350, 400 요 정도 갚아야 되니까 원금 포함해서. 네,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서울 생활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짐 싸들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친구도 마침 코로나 때문에 네일샵이 문을 닫아가지고 구매 대행을 1년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그냥 친구가 1년 동안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먹고 살 만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잘 됐으니까 이제 본인 유튜브에 중국 구매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월 평균 매출과 수익이 어느 정도가 나오시나요? 제가 좀 전업으로 했을 때는 월 이제 4천에서 5천 정도 이제 최고로 찍었었고 그때 순수익은 한 1,400, 1,500 정도 됐었어요. 오. 그래서 알바비랑 뭐 프로그램비 이런 거 다 떼도 1,000만 원 넘게 이제 남더라고요. 오. 그랬었지만 지금은 좀 저도 부업으로 돌리게 돼서 지금은 2,000만 원 내외 정도로 유지하고 이제 알바비랑 이런 거 다 떼고 한 600에서 700 정도 남고 있습니다. 오. 네. 그 사업 초기 자본금은 얼마 정도였어요? 저는 이제 월세 보증금 뺀 500만 원이 있었는데 아까 350만 원 이제 갚아야 되니까 15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150으로 4천에서 5천 몇 개월 만에 만드셨어요? 그건 이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계속 벌어들인 걸 다시 또 사고 네. 사고 하면서 천천히 늘리셨구나. 해외 구매 대행 150 갖고 시작을 했지만 무자본 창업이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매출이 높아지면은 150으로는 절대 안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정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감당이 안 돼서 남자친구 찬스를 좀 써서 이제 돈을 좀 빌렸고요. 근데 지금은 선정산 서비스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긴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뭐 카드도 많이 좋고 리볼브 시스템도 이용해도 네. 되고. 자, 어쨌든 지금 중국 구매 대행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플랫폼은 어디 입점이 돼 있었어요?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5대 마켓,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지옥션 이렇게 입점을 해 있는데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이 가장 높게 나와요. 의외다. 요즘에 스마트스토어에서 많이 안 나오고 쿠팡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주력 카테고리가 있나요 혹시? 저는 주력 카테고리는 없고 돈 되면 다 팔자는 주의라서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다 보니까 맞네. 장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팔리고 있고 또 날씨 풀리면 아웃도어 제품들 많이 나가고 그래서 좀 유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신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내가 그래도
그래도 좀 돈을 빨리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카테고리부터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카테고리보다는 음. 이런 유행 상품에 좀 집중하시면은 음. 빠른 매출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유행은 어떤 식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음. 유튜브, 그다음에 매스미디어, 테레비 같은 곳에서도 이제 유행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요즘은 주로 인스타그램을 제일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좀 어린 연령층에서 유행이 역으로 퍼지기도 하기 때문에 틱톡도 요즘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당근칼 막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정보를 얻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매출을 일으켰던 케이스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화난 여자친구 달래주는 법이라고 해서 무슨 상어 잠옷을 입히고 맛있는 걸 먹이면은 여자친구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컨텐츠가 있었어요. 근데 조회수가 막 1000만에 이렇게 찍힌 거예요. 오. 근데 바로 타오바오에 찾아보니까 있는 똑같은 거예요? 물건이 있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그러시구나. 그대로 올렸는데 그게 한 일주일 동안 그 상품만 매출이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또 중국은 저희가 사진만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급작스러운 유행에 대비하기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상품은 못 팔아도 이런 브랜드가 없는 유행하는 상품들 빠르게 캐치하시면은 매출이 확확 오르실 것 같습니다. 맞아.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SNS로 시간을 계속 소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다가 비즈니스만 얹으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보다가 하하 재밌네, 아 자야지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정말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편인데 참 기상천외한 게 많아요. 보면은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하기만 하면 되네요. 다 갖춰졌네. 그죠? 자, 쿠키님은 전업으로 하신 거였죠, 처음에 구매 대행을. 네. 근데 이제 사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업으로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쿠키님께서 생각하실 땐 대량, 반자동, 수동 이것 중에서 초보분들이 업로드할 때는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나요? 저는 최초 업로드 10개는 수동으로 꼭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프로그램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프로그램으로 올리시는 분도 많은데 마켓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시면은 되게 다양한 버튼들이 있고 그다음에 업로드할 때 입력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시면은 프로그램을 쓸 때도 더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판매자 센터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에는 일단 수동으로 올리면서 기능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 성향에 맞게 반자동이든 대량이든 프로그램을 병행을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컨텐츠 중에 좀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네, 엄마에게 구매 대행 알려주고 매출 인증하는 영상 봤는데 가족한테도 추천할 만한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장점이자 제일 큰 단점이 쉬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시작을 할 수 있지만 또 쉽기 때문에 포기도 그만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아까 뭐 데이터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본질은 좀 심플해요. 이제 새로운 상품을 계속 꾸준히 올린다. 그래서 이 심플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좀 이제 꾸준히만 하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경지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50대시지만 지금 이제 금빵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네 컴퓨터 이제 깔아놓고 계속 이제 평일 업로드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문 처리는 또 아버지가 해주고 계세요. 주문 처리 아버지가 해주시고 또 전 몰랐는데 저희 작은 고모가 제 유튜브를 보고 시작을 하신 네 거예요? 시작을 하셨대요. 2달 전에. 근데 지금 하루에 주문 한 2개, 3개씩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어머님? 네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보다는 좀 달라진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어머니가? 어머니도 컴퓨터를 잘 못 다루셨는데 요즘은 막 엑셀도 쓰시고 막 복사 붙여넣기도 하시고 요즘은 역으로 저한테 막 요즘 시장이 이런 거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예 뭐 이런 커머스를 보는 눈이 없었는데 사람들 파는 거 보니까 이런 게 잘 팔리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아무리 초보라도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구나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더입니다. 저는 온라인 사업 4년차 셀러이고요. 구매 대행은 2022년 4월에 이제 시작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지금은 구매 대행과
그리고 사입 판매, 그리고 쿠팡 로켓크로스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정보들과 제가 실제로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엮어서 콘텐츠로 만들어서 원더머니 채널에 올리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사입, 그러니까 중국 수입하는 거잖아요. 네. 로켓 크로스, 사입해서 로켓 크로스를 한다는 거죠? 사입해서 개별적으로 판매도 하고 있고 음. 쿠팡 로켓크로스 판매도 하고 있고 로켓 크로스는 조금 뭐 일반적인 상품들? 일반적인 상품이고 사입 판매도 병행 수입은 아니고요. 제가 직접 국내 이제 사입이든 뭐든. 네, 해외든 해외에서 가지고 제작해서 가지고 와서 제가 그걸로 제 이제 브랜드를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구매 대행은 일본인가요? 중국인가요? 미국인가요? 중국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부 다 중국 대중국 그 비즈니스만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시작한 거는 22년 4월이니까 네. 거의 좀 있으면 2년. 네, 맞아요. 이 온라인 사업 하기 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유아교육을 전공을 해서 13년간 어린이집 운영했어요. 운영이요? 네. 왜 그만두셨어요? 되게 좋은 일이었고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도 심하고 번아웃도 세게 와서 결국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만두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긴 많이 힘들죠. 아이를 보고 또 학부모님을 상대하는 일들이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진짜 온라인 하고 나서는 사람 만날 일이 없죠. 맞아요. 그게 저 오늘도 여기에 오면서 맨날 골방에서 혼자서 일하다가 네. 오랜만에 나와서 바깥 공기 쐬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발걸음 가볍게 먹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다가 이커머스 쪽은 사실 너무 괴리감이 크거든요. 네. 도대체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어요? 일을 그만두고 나서 아이하고 되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마침 딱 코로나가 시작해서 학교들이 이제 개학을 안 하고 전 세계가 다 빗장을 걸어 잠글 때 그때여서 신나게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고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저는 온라인에 진짜 온자도 모르던 완벽한 오프라인형 인간이었거든요. 내가 세제가 필요하면 집 앞에 마트에 가서 세제를 사야 되고 내가 뭐 볼펜이 필요하면 집 근처 문구점에 가서 사야 되고 그렇게 오프라인형 인간이었던 제가 뭘 해먹고 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이 앞으로 대세라는 것에 반대를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래 기왕에 돈을 벌 거면 대세장에서 벌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 느낀 큰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아이를 키우는 엄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맞벌이로 워킹맘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하고도 월말 부부, 주말 부부 생활을 8년 정도 했어요. 오. 그때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만약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지금 있어야 되는 그 환경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러면 엄마들은 일단 기본 디폴트 값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러고 있나 이 생각부터 하시거든요. 때려쳐야지 이 생각부터 하시는데 이렇게 온라인 사업을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 나서 일단 내 시간을 나의 자의대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었어요. 맞아. 어쨌든 집에 엄마가 계속 있으니까 아이는 참 좋아하겠어요. 그쵸? 네, 아이는 좋아하는데 근데 또 아시잖아요. 이제 사업 초기에는 나를 갈아 넣어야 이게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이 없는 엄마여서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 원더님께서는 가장 집중적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그냥 명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매일매일 소싱하고 매일매일 업로드하는 거. 그것만 했어요. 지금도 거의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계속 매일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소위 잘 나간다는 대박 셀러님들의 영상을 다 찾아봤거든요. 스트랭님 것도 막 보고 막 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니까 다 각자의 방식으로 큰 돈을 버셨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바로 꾸준함이랑 끈기였어요. 근데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전혀 온라인과 관계없는 오프라인형 인간으로 살다가 갑자기 온라인 세계에 들어왔는데 그 10년, 20년 경력을 가졌던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제가 순식간에 가져올 수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따라 한다고 해도 그분들하고 100% 같아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됐다고 해서 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정확하게 매일매일 소싱하고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면 그건 너무 투명한 결과값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쯤에서 현재 네. 월 매출과 네. 순수익이 궁금합니다. 현재 구매 대행은 월 매출 4천만 원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순수익은 뭐 500에서 8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 어린이집을 운영하실 때는 사실 그래도 그것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투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네. 근데 이 이커머스 구매 대행은 얼마 갖고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저는 40만 원짜리 게이밍 노트북을 당근에서 샀고요. 그리고 톱모니터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하죠. 그래서 모니터 하나 사고 통신 판매하면 한 4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거 내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 내외? 네, 100만 원도 안 들었던. 그리고 첫 달 매출이 얼마 안 나왔으니까 뭐 돈이 들어갈 일이 없었겠네요. 네, 전 매출이 적으니까 뭐 돈 낼 경우가 좀 걸리고 싶은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더님의 사업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카테고리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시나요? 네, 저는 크무비 전문입니다. 저도 근데 처음에 네. 절대 이렇지 않았는데요. 알리나 뭐 이런 다른 마켓들이 한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크무비까지 쉽게 가지고 오지 못할 거라는 판단도 있었고, 그래서 크무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행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만큼은 아니더라고요. 반품이 뭐 10개 사면 10개 다 반품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그래서 크무비가 할만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큰 건 얼마나 큰 것까지 팔아봤어요? 지금 오고 있는 게 네. 전동 지게차인데 지게차요? 근데 작아요. 350kg밖에 안 해요. 아니 잠깐, 지게차면 제가 말하는 그 이렇게 올리는 이거 말하는 거? 맞아요. 그거예요. 이거를 그게 작아요. 작은 350kg짜리. 살만하다. 도대체 350kg로 뭘 든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큰 거는 얼마나 큰 것까지 팔아봤어요? 부피로 따졌을 때. 부피로 따졌을 때 기억에 남는 거. 부피로 따졌을 때 제일 좀 쇼킹했던 게 울타리를 팔았는데 울타리가 울타리요? 네, 울타리가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포장이 돼서 올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다 조립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얇은 게 한 3층 높이 정도까지 이렇게 높이 이렇게 와가지고 진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표정을 왜 그렇게 했지? 이거 아니야? 당해봐라 이씨. 중국 셀러가 한국인들한테 야이 당해봐라 이씨. 초보 시절에는 소싱을 주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진짜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건지 감을 못 잡고 있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감이 없으니까 일단 내가 눈에 보이는 건 그냥 했어요. 감이 없어도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라는 걸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내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내가 마트나 편의점 가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는 바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배송 기간이 긴 해외 배송 상품을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을 소싱하기 시작했거든요. 해외 배송으로 이 물건을 산다라는 그 이유의 답을 리뷰가 있거나 판매된 개수가 한 개라도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제품들과 비슷한 제품들을 다 소싱을 했습니다. 지금은 혼자가 아니시죠? 네. 네. 근데 지금 여기 이 저희 채널에는 아직까지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혼자서 했을 때 처음 했을 때 루틴이 좀 듣고 싶어요. 저희 아이는 제가 일하는 거 많이 도와준 친구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혼자서도 잘 놀아주기도 했고 또 꼭 엄마 손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이제 잘 가고 낯도 가리지 않고 이런 친구여서 엄마가 일하는 걸 많이 도와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다 이제 전제하고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 소싱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문 프로그램을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아주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업로드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주문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소싱 나머지 마저 하시고
밥 먹고 이제 뭐 하시고. 이거를 거의 빠짐없이 매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매일 토요일, 일요일도? 토요일, 일요일은 수량을 좀 적게. 와,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구나.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매 대행이 되게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업로드 할 수 있는 사실 진입장벽이 낮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잖아요. 자동화라는 거에 가장 어울리는 사실 저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누군가 나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시점이 왔을 때 알바를 고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알바를 고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분야를 고용을 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하지 않고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나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뭐 1, 2년은 가능할지 몰라도 5년, 10년 지속은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 뭐 일이 있어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내가 그날 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여행을 가야 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매일매일 소싱하고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려면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고용을 할 때는 저는 가장 단순 반복 작업이 업로드 작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업로드 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고용을 했고요. 업로드 하는 것이 좀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싱 하시는 분을 제가 고용을 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문 처리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소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개개인마다 관점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소싱은 무조건 셀러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직접 소싱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했는데 나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 내가 잘 알려드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고용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고 네. 수익이 늘어난 거는 사실인 거죠. 네. 전업주부였고 네. 어린이집을 운영하셨고 네. 아이 엄마셨는데 지금은 어엿한 유튜버의 사장님의 직원도 가지고 있는 한 회사의 대표가 되셨어요. 어떤 게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아이 방학 때마다 해외에 나가서 한 달 살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 사업을 했다든지 뭐 제가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면 이런 삶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장기 여행 가는 것 자체도 직장인들은 좀 어렵잖아요. 어디 가셨어요? 제가 말레이시아랑 방콕에 있었어요. 너무 좋았다. 남편분 없이? 아, 네. 그래서 이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에 대한 걸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되게 큰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치. 그 시간의 배분을 나 스스로 설정을 하는 것도 저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 사업을 할 때는 매출이 항상 유리천장 같았다고 할까요? 항상 매출이 어느 정도 선에 딱 머물러 있고 거의 뭐 안정적인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냥 그런 게 원래 맞는가 보다라고 살았어요. 근데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니까 내가 매출에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되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쵸. 근데 매출을 내가 원하면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생각보다 온라인 사업은 나의 노력과 결과값이 공평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작은 성공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에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온라인에서 열심히 물건을 팔고 있는 셀러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컨택을 했을 때 이제 구매 대행 관련도 뭐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테크를 조금 더 높은 걸 타서 여러 가지 또 비즈니스를 또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조금 판매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예전에는 중국 구매 대행만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국내 위탁이나 중국 사입 그리고 제조에 이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매출액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도 월 평균 매출 5억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달은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5억? 네. 많이 그게 이제 벌겠다. 물론 이제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중국 구매 대행 했을 때 마진율이 굉장히 폭이 컸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이제 마진율 자체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20? 15에서 20. 15, 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광고비가 얼만큼 빠지느냐에 따라서 1억 내외, 달라서. 1억 내외 수익을 벌고 있네요. 야, 대단하시네. 아닐 때도 있습니다. 네. 네, 다 그렇죠 뭐. 네. 네. 솔직히 한 달이라는 주어진 영업 시간 안에 1억을 버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네. 네, 진짜 힘든 일이에요. 진짜 영업일 따지면 20일밖에 안 되고
뭐 온라인이 아무리 24시간 돌아가는 곳이라 하더라도 1억이라는 돈이 사실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자기 본인만의 커머스만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아직도 저희 채널에서 그 작은 성공님의 중국 구대 영상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중국 구매 대행은 계속 진행 중이신가요? 중국 구매 대행은 이제 완전히 탈피했다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네. 네, 이제 완전히 탈출한 상태입니다. 매력이 없나요? 매력은 솔직히 제가 직원분들을 좀 채용해서 이 시스템을 잘 갖추는 사람이었으면 중국 구매 대행 쪽으로도 파이프라인 하나 정도 걸쳐놨을 것 같아요. 네, 걸쳐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1인 사업가처럼 행동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옮기려고 좀 틀게 되었는데 중국 구매 대행은 이제 처음에 내가 돈이 없고 아직 노하우가 없을 때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이제 휴무도 좀 길게 껴있는 편이고 또 이제 배송 이슈나 뭔가 이렇게 퀄리티 이슈 같은 것들이 항상 뒤따라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혼자서 쳐내기에는 좀 지속 가능성 면에서 저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리스크를 짊어지더라도 좀 윗단계 레벨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놓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1, 2년 정도 때는 그래도 많은 부분 알기에는 상당히 좋지만 네. 그렇지만 이거를 계속 이것만 하는 것도 사실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이 바로 이제 작은 성공님을 보고 위탁 사입 제조로 넘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의 지속성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 끌고 갔다가 테크트리를 타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성공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구대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 아마 이 사업이 뭐 안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분명히 뭔가 구매 대행으로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품들은 항상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신제품들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더 성장하려면은 사실 어느 정도 방향을 조금씩 틀어가는 게 맞지만 네, 뭐 이 사업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뭐 테무나 알리가 이제 국내에 진출을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위화감 느끼시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뭐 네이버페이랑 알리익스프레스랑 연동이 된다 해서 끝났다 했었고 항상 이런 이슈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사입하시는 분들은 더 와닿거든요.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누구나 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상품들에 대한 메리트들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게 중국 구매 대행만 힘들어진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지 간에 늘 허들은 있고 늘 장애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입이나 위탁을 했을 땐 뭐 없나? 훨씬 네, 사실 훨씬 제조는 많은 뭐 것 같아요. 없나? 뭐 네. 리스크가 얼마나 돼? 왜냐면 상품을 만드는 때부터 위기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더 기회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진짜 힘들어. 지금 들어오는 게 더 힘들어. 아니면은 그때가 더 힘들었어. 했을 때 딱 비교하자면은 똑같다. 똑같다. 제가 플레이하는 방식으로는 비슷하다. 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2년 전이라고 하면은 조금 수월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완전 처음 시작했던 2년 전. 근데 그때 뭐 테무 알리도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없었고 사실 교육이라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그렇게 막 우후죽순 빨리빨리 생겨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교육들이 이미 활성화됐다가 수월해진 상태고 그러니까 이미 안에서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슷하다. 네. 그래서 계속 살아남기 위한 걸 생각을 해야죠. 테무랑 알리가 이제 한국에 진출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구매 대행 물량이 그렇게 막 줄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잘하고 신규 유입이 없으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초심자 시장까지 다 갖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거의 유입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중국 구매 대행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알리테무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실 유행도 조금 지나가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유행이 지나가고 있다는 뜻은 그 전에 이미 누적되어 있는 중국 구매 대행 셀러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이분들을 보면 꾸준히 열심히 해서 매출을 올리진 않더라도 유지 정도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돈이 맞아, 걸리니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냥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닭등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매출 내는 거는 사실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품 한두 개씩을 발굴해서 효자 상품화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시장은 아직 알리티무가 들어왔다고 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소싱의 결을 좀 다르게 하면은 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소싱을 잘하면 된대. 그래서 한두 상품 이렇게 열심히 올려서 하면 된대. 그럼 어떤 상품을 올려야 돼? 라고 했을 때 좀 물음표가 엄청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런 상품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중국 구매 대행은 소싱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해져 있어요. 사실 중국 구매 대행으로 뭐 물론 잘 팔리는 제품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카테고리들에서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땐 약간 운의 영역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쨌든 구매 대행은 배송이 느리잖아요. 배송이 느린데도 불구하고 내 상품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KC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전자제품군이라든지 보관료가 좀 빡센 크무비 제품이라든지 사실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조금 진부하긴 한데 사실 이 두 카테고리 안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많이 나온다. 네, 저희 수강생분들 DB로만 봤을 때도 한 95%는 네, 고매출 내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구독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원래 그 가전 제품은 특히 뭐 전파 인증, 배터리 인증 여러 가지 인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상업적으로 수입할 때는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대량으로 수입해서 사업자 통관할 때는 다 받아야 되는데 자가 사용 목적에 한해서는 그걸 주문하시는 고객분당 하나까지는 KC 인증이 면제가 돼요. 대신 면제를 부여한 이유는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구매 대행으로 자가 사용 목적에 한해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되팔이는 안 돼요. 무조건 자기가 사용해야 돼요. 자기가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 KC 인증이 면제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구대도 하고 위탁 사입 제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자들은 중국 구대를 좀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근데 물론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사업들이 있겠죠. 블로그 글쓰기라든지 뭔가 유튜브 컨텐츠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배우면 단기간에 돈 벌 수 있는 거는 물건 판매가 가장 돈이 빨리 벌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은 있고 어쨌든 제 생각엔 제가 물건을 팔아보니까 어쨌든 중국 구매 대행이 잡일이 제일 많거든요. 잡일 진짜 많지. 네, 잡일이 진짜 많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다 보면 계속 이슈가 생기는데 중국 구매 대행 너무 힘들게 매출 1억을 찍어봐가지고 웬만한 거에는 그냥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좀 팔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효자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의 선택지가 그러니까 사입보다 훨씬 적거든요. 선택지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으면 사람들이 선택을 못해요. 뭘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서. 근데 여기는 정해진 카테고리 안에서 한번 내가 길을 쓰고 팔아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성공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테크트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뭐 가장 처음에 내가 좀 시간을 좀 투자할 수 있고 돈보다는 시간을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구매 대행을 좀 시작하거나 위탁을 시작을 하거나 해서 내 재고 가지 않고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쌓이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들 때쯤에 이제 좀 넘어가고 네, 돈이 벌리면서 이 생각이 들 때. 돈이 안 벌릴 때 말고. 자,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요? 지난번에도 이런 거 여쭤보셨었는데 제가 그때도 전 당장 내일만 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니잖아. 조금은 시야가 열리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고 뭔가를 판매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거를 한 2달 정도 전에 약간 이 생태계를 조금 이제서야 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멋모로 그냥 광고 돌리고 막 이렇게 해서 팔았다면 지금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팔고 하는구나라는 이 세계관이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어쨌든 저도 계속 제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되니까 후발주자들이 너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좀 틀어가고 싶다. 어쨌든 계속 경쟁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물건을 팔다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싶다 이제는. 네,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